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DS 단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의 수입 업체들이 주요 원자재인 미국산 구리 스크랩 수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높은 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자, 미국이 높은 관세를 때리면 어떻습니까? 중국도 보복 관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관련 업계에서는 일단 미국산 구리 스크랩 구매를 중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 트럼프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도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미국산 구리 스크랩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도움이 되냐면, 자, 일단 관세가 높아지면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구리값이 오르게 될 겁니다. 구리값이 오르면 어떻습니까?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확보하고 있는 구리 자산이 있을 겁니다. 기업별로. 자, 그 구리 자산 평가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기업의 사업 현황에 대한 내용이고, 사실 DS 단석의 현 수급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죠? 현 DS 단석에 자금이 크게 몰리고 있는 것은 바로 무상증자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무상증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무증의 내용을 보면 신주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현 상장 주식 수가 580만 주입니다. 자, 근데 최대 주주가 보유 지분 40%를 장악을 하고 있고요.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은 24년 11월 26일이었습니다. 자, 11월 26일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동시호가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무상증자 대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자, 공휴일 전날 상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권리공매도라는 것입니다. 자, 권리공매도가 뭐냐? 권리공매도라는 것은 신주의 상장 2거래일 전 신주를 미리 거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2거래일 전인 12월 20일부터 정규장에서 신주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날 상장인데 2거래일 전 23일, 20일 이렇게 돼서 이 DS 단석의 무상증자는 이날부터 거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20일. 자, 24일 상장이라고 해서 24일에 보고 대응을 하려는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요 20일부터 신주의 상장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 대한 리스크로 그 전부터 기대감이 미리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신주에 대한 권리는 11월 26일 날 이미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보유 주식 9주는 내다 팔아도 무증 신주는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월 26일 자, 요때부터 변동이 심한 겁니다. 자, 11월 26일은 고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증을 받기 위해서 매수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타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변동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신주의 배정 기준일이 지난 27일부터의 상승세는 세력의 계획이라고 봅니다. 자, 물론 거래 대금은 동반이 됐습니다. 대량 거래를 동반한 상승이 나왔지만, 자, 이것은 주가가 고점에 머물게 하기 위한 계획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전날 시간에부터 작업을 통해서 자, 시가부터 갭으로 띄워서 급등을 시키고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추겼고, 그걸로 주가 상승시키고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다가 고점에 구조 팔아 넘기고, 이제 신주는 권리공매도에 팔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공매도일에 매도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자, 무상증자라는 자체가 기업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증에 대한 기대감은 싹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DS 단석의 상승세를 보면 요때부터 시작인데, 날짜가 24년 10월 28일이죠. 자, 근데 이때의 상승세는, 자, DS 단석 미국서 초대박 쳤다, 바이오 항공유 원료 1조 공급, 이런 뉴스로 뜬 겁니다. 자, 근데 자, 11월 11일부터는 무상증자 기대감으로 떴습니다.
이날부터는 무상증자 기대감으로 떴다는 거죠. 자, 이 자리가 무중에 거품이 빠지면 돌아갈 자리라는 겁니다. 자, DS 단속이라는 기업의 가치가 이 자리가 맥시멈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 이상은 무중으로 발생한 거품입니다. 자, 상장 총 주식수가 580만 주였으나 신주가 이제 1170만 주가 발행이 됩니다. 자, 신주가 발행 주식 총수의 2배나 되기 때문에 주당가치 희석의 리스크도 큰 겁니다. 자, 소주에다가 물을 조금 탄 것도 아니고 소주보다 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밍밍해진다는 겁니까? 그죠? 자, 무중 거품이 빠지는 것은 당연하고 반드시 발생할 일입니다. 부정한다고 주가 오르는 거 아니고요. 부정하면 할수록 눈만 머는 겁니다. 자, 정해져 있는 일정이 있는 만큼 오히려 대응하기 쉽고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의 맥시멈과 미니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매수 타점이고 어디가 매도 타점인지도 꽤 윤곽이 잡혀 있습니다. 무상증자 이벤트 일정에 따라서 기대감만을 활용한다면 평가 손익을 늘릴 기회지만 무증이 기업의 가치를 올린다는 판단에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무증 소식 전보다 평가 손실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상증자가 공시됐던 11월 11일 요날 이후로 매수하신 분들은 기대감만 이용하지 않는다면 수익을 늘릴 이벤트에 손실만 커지는 비싼 수업료를 내게 될 겁니다. 자, 무중이나 분할 등의 신주가 발행되는 이벤트는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역사라도 찾아보신다면 결과가 어땠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DS 단속만 예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마음대로 근거 없이 투자하시면 되시겠고, 나는 이번 무상증자 이벤트가 거품이 껴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고 무상증자 일정에 따라서 어디가 단기 고점인지 어디가 저점인지 그 근거를 확인하고 싶다. 매수매도 타점이 어느 자리가 설득력이 있는지 알고 싶다. 허용된 선안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알고 싶다라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하는 거 전혀 없으니까 근거가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DS 단속의 비전을 믿고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무상증자로 인해 낀 거품은 빼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수용할 줄 안다면 오히려 급등과 급락 모두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정해진 이 이벤트를 꼭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자, 여기서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